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말씀해 예.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로보티즈 네. 32,650원에 15%입니다. 네, 32,650원에 15%. 지금 예. 약간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분할 발표 나고 나서 손해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떤가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로보티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두 분께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화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보티즈가 이제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거는 하나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모닉 드라이브 쪽입니다. 로보티즈의 전체 매출의 한 90%가 일단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으로 일단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분할하는 게 기존의 실내 자율주행과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온 것을 이제 따로 이제 분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로보티즈 자체 이제 액추에이터를 더 키우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 올해 1월, 2월쯤에 센스틱 이제 로보틱스라고 일본이 있는 이제 회사와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액추에이터가 아니고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과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그 서비스 로봇을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 쪽도 저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도 북미 쪽과 이제 MOU를 좀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로보티즈는 사실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거. 왜냐면은 중국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층간 이동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은 일단은 로봇 그 자체가 이제 서류 배달을 하거나 그걸 하는 로보티즈가 직접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실적으로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신 중국은 여러 호텔이나 병원에서도 이 로봇들이 꾸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해외로 시장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빠진 게 이런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회사 다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다이나믹 셀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LG전자 쪽에서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부품이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그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큰 게 이제 이 다이나믹 셀이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도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일본이나 북미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올해 실적, 물론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뭐 한 자릿수이긴 하겠지만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런 해외 쪽의 예형 성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가격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시면은 3만 원 이하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로 좀 하는 것도 비중을 15%니까 저는 25%까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보티즈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저희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샵 2034 혹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종목명과 앵커님 새로 오신 분이네. 네, 새로 왔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 마이크론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2,800원에 10%입니다. 네, 12,800원에 10%.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엄청 안 같은 주식이에요. 네네. 그러는데 한번 사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샀는지 우리 민푸른 대표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민푸른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1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9위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는 좀 반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자리를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입가도 좋고 비중도 작기 때문에 요거를 혹시 시청자님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진입을 하셨을까요?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우리 이제 민프린 대표님께 전문가님이 하시라는 대로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전략을 이거는 네. 혹시 공매도에 해당된 거 아닙니까? 공매도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매도는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있죠. 네네네. 여보세요? 예, 올라가 있는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가가 엄청 고가이고 대차 잔고에서 어떤 이제 신용적으로 좀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한테 오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서 공매도의 영향은 조금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진입가가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가 딱 이제 그 매물대, 강한 매물대를 좀 저항한 자리예요. 그래서 12만 죄송해요. 12,500원이 이제 돌파하는 자리라서 지금 진입가가 굉장히 좋고 15,000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좀 올 수는 있어요. 15,000원에. 네, 여기가 지금 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어서 여기가 조정이 올 수는 있으나 지금 비중이 10%라서 한 번 정도 추매가 가능한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10,0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추매하지 마시고 꾸준히 들고 가도 괜찮고요. 만약에 조정이 와서 온다면 그 10,000원대가 이제 가장 좋은 추매 자리입니다. 11,000원에서 10,000원. 10,000원까지를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엄청 또 가다가 못 가다가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아니요. 그 그러진 10,000원까지 않겠지만은.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혹시 모르는 어떤 또 반도체에 대한 또 악재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제가 반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거시나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시점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자리가 이제 딱 그 아주 강한 매물대를 딱 밟고 있는 자리라서 이 상태로만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12,800원이 네. 10%가 다 안 되고 한 7%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채울까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네. 언제든지 이제 진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5,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20,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단계거든요. 진짜 안 가는 주식인데. 근데 이 종목은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수익을 원하시면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속이 터지다, 너무 느리다 하시면 추매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전 진짜 좀 느리게 가는 종목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10,000원대까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화면에 나가는 전화나 문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4,000원에 51%요. 네, 284,000원에 51%.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민푸름 대표님한테. 네, 민프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추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고요. 아, 딱 지금 1년 됐어요. 1년 되셨어요. 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일단 추매를 안 하신 기준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비중을 50%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번에 샀구나. 참, 두 번, 예. 한 번 추매를 하신 거군요. 예. 아이고, 그러면 더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예. 일단은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아직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추매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기준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물을 안 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더 있어야 이게 좀 제대로 왕성하게 움직이겠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렇게 되려면요. 일단 2차 전지가 이제 어떻게 되살아날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랑 좀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차 전지 이 캐즘 현상이 해소가 되려면 전기차 아니면 로봇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가 조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전기차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좀 핫한 주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저는 사실 올해가 마지막 바닥일 거라고 좀 생각하는 쪽이에요. 관점이. 그래서 올해가 2차 전지가 가장 싼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게 잡아서 3년 안에는 그래도 이 사이클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어딜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어떤 대응이 어려워요. 추매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 더 떨어져서 10만 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지금은 손절도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 멘탈 관리를 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 2차 전지 부활하는 시점이 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다가도 이제 관세를 추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좀 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실제로 미국에다가 지금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로 흥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고민 3년 해결되셨을까요? 정도는 걸립니까? 네? 네. 한 3년 정도 걸린다고요? 저는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요거 길게 잡아서 3년 정도지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이 아직 완전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네. 그럼 지금쯤 더 좀 사면 어떨까 싶은데 아직 손대지 말까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런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게 5년이 걸리든 8년이 걸리든 그냥 꾸준하게 가치 투자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넣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를 손실을 만회해야지 하고 뭔가 이 평단가를 바꾸기 위한 추매는 조금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엔진 23,700원에 20%요. 23,700원이실까요? 예. 네, 한화엔진 23,700원에 20%.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네, 이하진 과장님한테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최근에 이거 사셨죠? 빠지실 때. 예, 처음에는 샀다가 한 26,000원까지 올랐는데요. 네. 그러다가 또 좀 한 10% 있어서 10% 더 샀더만 떨어지네, 그 후로부터. 저는 일단은 하나엔진은 일단 물론 조선 3사들도 최근에 뭐 빠지고 있긴 한데 하나엔진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엔진 수요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엔 지금
IMO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도 여러 관련된 친환경 규제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엔진은 최근에 중국 조선사들에서 계속 이제 공급 계약이 계속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 잔고도 계속 쌓이게 되고 수입도 이제 매출도 계속 꾸준히 이제 향후에 28년, 29년까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이런 DF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진 1위가 이제 힘센 엔진이죠.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에 있는 자회사가 1위고 2위가 하나 엔진입니다. 물론 이제 STX 이제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 쪽에 있는 여러 중국적 물량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하나엔진이 삼성중공업 고객사를 두고 있고 하나오션 고객사를 두고 있고 특히나 중국 고객사까지 다 두고 있습니다. 왜 중국 고객사를 두고 있냐? 예전에 원래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당시 HSD 엔진이 중국 쪽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만큼 고객사가 더 확대되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제 친환경 엔진들을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 엔진은 여러 이제 증설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조선 3사들은 캐pex 투자가 힘듭니다. 우리가 울산에 조선소가 있는데 우리 옆에 뭐 영덕이나 포항에 조선소를 늘리고 싶다 해서 그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공장을 늘릴 수 있죠. 언제든지 우리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캐pex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 엔진은 오히려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추후에 알래스카 LNG 뭐 이슈는 물론 굉장히 10년 뒤의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슈퍼 사이클에 계속 고성장되는 흐름을 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만 원대 이 가격대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엔진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그럼 좀 더 사도 될까요?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사시기보다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공매도 얘기 때문에 지금 4월에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뭐 조선사들도 타겟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엔진 쪽은 오히려 그런 공매도 타겟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실적이 부진한데 모멘텀만 가는 주식이라면은 당연히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적과 함께 수주가 동반되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숏스퀴즈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추세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비중을 30%까지 늘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비중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이닉스 65,500원 20%요. 네, SK 하이닉스 맞으실까요? 예, 네, SK 하이닉스 65,500원에 20%일까요? 20%. 전화가 왜 갑자기, 여보세요? 네네네. 혹시 예, SK 하이닉스 20%. 65,500원에 20% 맞으실까요? 예. 네, 저희 SK 하이닉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께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민푸름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인데 SK 하이닉스 주식 맞으실까요? 아니, 죄송해요. 삼성. 그렇죠? 삼성전자. 예. 죄송해요. 예, 저는 혹시나 정말 이 인내심이 엄청 대단하신 분인가 했네요. 네, 예. 뭐, 이렇게 약간 크게 다르진 하이닉스를- 않습니다만, 예. 이제 반도체 업황을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좀 이슈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한테 이제 한 1조 원 정도 이제 과징금을 이렇게 받았다. 요런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 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주가 보면은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이슈는 계속해서 조금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고 혹시 20%시면
길게 보고 진입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계속 순환이 이렇게 좀 돼야 할 편이어가지고, 네. 좀 단기로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아, 단기로요? 예,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좀 눌림이 또 올란가. 지난번에 5만원대로 내려가니까 좀 걱정돼서요. 예, 그래서 또, 네. 예. 사실 삼성전자 종목을 단기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단기를 어느 정도 설정하신 건가요? 한 달인가요? 한 2주? 예, 저는 이렇게 눌림, 한 번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팔 생각했어요. 아, 그냥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네. 좀 급등하는 좀 이렇게 양봉이 좀 이렇게 올라오면 예. 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62,000원 부근에서 부딪힐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62,000원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호재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이나 한국의 시장을 좋게 보면 삼성전자를 사는 이런 패시브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느리기도 느리고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실 거면 그냥 62,000원을 돌파하는 요 파동이 나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나 한 달 정도 바라볼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67,000원까지 봐도 괜찮습니다. 아, 6만 얼마요? 67,000원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는 기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짧게 보시면 62,000원 넘어가면은 그냥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67,000원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입니다. 네, 23,0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하진 과장님한테 듣고 네, 싶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라고 표시를 한 거는 물론 이제 혹시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단타로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오래전에 사가지고 한 1년도 넘게 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전에서 일상진 작가님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제 지금 좀 올랐는데, 그래가 10%는 팔았어요. 28,000원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20%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지금 뭐 계속 가지고 가도 되고, 그래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전략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왜 제가 매도를 했냐면은 일단은 가격을 추후에 싸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물론 지금 25,000원이니까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이긴 한데, 왜냐면은 이제 체코 이제 두코반이 이제 최종 계약건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저는 이게 세론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두산 밖에서 인적 분할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 이제 대출을 받겠죠.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까지 자금을 아마 조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로 통해 가지고 향후에 SMR 원조 쪽으로 이제 창원 쪽에 공장을 지을 건데,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충분히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코 다음은 그게 이제 폴란드인데, 그게 퐁티누프가 아마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이제 2차 그런 수주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한 1월인가 2월쯤에 그 웨스팅하우스와 그 MOU 맺으면서 이제 물론 그게 비공개인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한 20조, 22조를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 바라카 원전 때 2009년 때 그때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2조 정도 그 자금을 IP 그 지적 재산권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이게 뭐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쪽 우리가 할게. 너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쪽 가져가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생각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40년에 가져갈 수 있는 밸류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이 이슈가 이게 제가 볼 때는 2월 달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물론 이제 퐁티누프도 있고 추후에 사우디도 있고 여러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금 조달 이슈와 함께 이제 공장 짓는다는 이 이슈가 아마 당분간은 주가를 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파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 밑에서 좀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있는 유스케일 파워나 여러 듀크 에너지와 같은 미국에 있는 저기 SMR 하는 회사도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추후에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좀 아니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코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그 이후에도 템멀린 쪽 이기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세놓는 가능성을 조금 염려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 밑에서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민푸름 대표님의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